안녕하세요, 성균입니다. 12장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서는 일단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일단은 간략하게 먼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큐티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클래스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모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베이스는 무엇일까요?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적은 양이 아니라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데요. 데이터를 쉽게 접근하고 처리하고 갱신할 수 있도록 구성된 데이터의 집합체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는데요.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일반적으로 테이블이라는 형태로 저장을 하고요. 이러한 테이블에 집합체로 저장하는 형태의 정보 시스템을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에는 각 테이블에는 하나 이상의 컬럼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저장 시스템에서는 어떤 논리 데이터의 참조성과 그 다음에 참조 무결성과 데이터 무결성과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어떤 쿼리들을 제공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쉽게 처리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를 보면요, 다음과 같이 이런 테이블 형태로 아까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것을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불렀는데요. 이 안에는 릴레이션을 부르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시스템하고자 하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어떠한 그 형태로 저장하고자 하는 사건이나 사물, 투플들의 집합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를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건 이제 물리적이나 어떤 개념적으로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을 보게 되면 일단은 필드와 우리가 레코드로 부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레코드를 투플이라고도 부르게 하는데요. 테이블에서 일단은 행을 의미하게 되고요. 어떤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단위로 특정한 정보들을 포함을 하기 위한 하나의 레코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내용을 넣는 이런 테이블을 보게 되면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에 대한 학번 그리고 그 사람의 수강 과목과 같은 이러한 하나의 레코드를 우리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이나 학번이나 수강 과목과 같은 이러한 필드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요거를 속성이나 열이나 필드, 항목, 컬럼, 애트리뷰트라고 부르고요. 테이블에서 열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개체가 갖고 있는 속성을 나타내는 값을 우리가 이러한 필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이러한 테이블의 형태로 데이터를 조직화해서 집어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아까 SQL이라는 것을 제공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SQL은 데이터를 어떻게 접근을 하고 조작하는 데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비절차형 데이터베이스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우리가 찾거나 할 때 기본적으로 SQL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IBM사에서 먼저 개발이 되어가지고 1986년도에 안시 구격으로 지정이 되고요. 1987년도에 ISO 구격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SQL은 DML과 DDL과 TCL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DML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위해서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검색이나 삭제나 삽입이나 변경과 같은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 게 DML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DL은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데이터 디피니션 랭귀지가 되고요. DCL은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그 데이터를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 공유를 할 수 있을 것이냐는 제어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SQL의 기본 명령을 보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SQL을 이용해서 데이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거나 추가하거나 지우거나 삭제할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에 있는 것을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select라는 걸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select에서 select from이나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insert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행을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행을 갱신할 수가 있고요.
delete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행을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서 보는 뭐 데이터베이스나 SQL과 같은 것들은 그 개념들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요. 지금 그 Qt 프로그램 책 내에서 모두 설명하기에는 지금 이 Qt 프로그램 그 책 자체가 데이터베이스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나 SQL에 대해서는 개념적으로만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하실 분들은 그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책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어떠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SQL 문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Qt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SQL 모듈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모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파일에 역시 모듈을 추가해 주셔야 되고요. Qt3부터 데이터베이스 지원 클래스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클래스 플랫폼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Qt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베이스 모듈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모델과 그 뷰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표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할 수 있는 뭐 오라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SQL이나 그 다음에 뭐 사이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라든가 뭐 ODBC나 이러한 것을 지원하기 위한 드라이버를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Qt의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는요, 뭐 다음과 같이 뭐 IBM의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은 MySQL 드라이버라든가 그 다음에 SQLite나 이러한 드라이버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Qt에서 그 SQL은 모듈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프로젝트에다가 SQL을 사용하실 때는 Qt 플러스는 SQL이라는 걸 표시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치 시에 컨피그레이션을 이용해가지고 SQL 모듈들을 설치해 주셔야 되는데요. 뭐 다음과 같이 컨피그 하시고 -qt -sql 하시고 이 관련되어 있는 드라이버 이름을 뒤쪽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Qt에서 데이터베이스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설치 시에도 관련 데이터베이스 모듈을 설치하시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다음 설치하실 때 주의하시는 것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것이 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라클을 사용하고 싶으실 때는요, 오라클의 오라클 콜 인터페이스 드라이버가 오라클을 설치할 때 같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Qt 설치하시기 전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Qt 컴파일 시에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t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련 클래스를 보게 되면요, 먼저 Qt SQL 클래스가 있습니다. Qt SQL 클래스는 Qt에서 데이터베이스가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플랫폼과 데이터베이스의 독립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공이 되고 있는 클래스고요. 뭐 다음과 같이 SQL 클래스는 뭐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클래스로 레이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드라이버 레이어가 있고요, SQL API 레이어가 있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레이어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와 SQL 레이어 API 레이어 사이에서 저수준의 연결을 제공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위해서 제공이 되고 있는 레이어고요. SQL API 레이어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제공하는데 SQL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의 조작을 위해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레이어는 SQL 레이어에서 가지고 오는 뭐 데이터를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보여주는데 사용되는 어떤 모델들을 위한 어떤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QSQL 데이터베이스 클래스는 데이터베이스의 연결과 관련되어 있는 뭐 추상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데요. 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거나 아니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접속 해제에 대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연결과 관련되어 있는 메소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들은 Qt를 설치한 곳에 보시면 src라는 디렉토리 밑에 SQL이라는 디렉토리에 디바이스라는 디렉토리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Qt에서는 제공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QL 쿼리 클래스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SQL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쿼리를 날리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앞에서 봤던 그 SQL 데이터베이스 클래스에 SQL 쿼리를 실행해서 조작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select나 insert나 update나 delete와 같은 DML뿐만 아니라 뭐 create table과 같은 뭐 DDL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오라클에서만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MySQL에서만 제공하는 특정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쿼리도 우리가 SQL 쿼리 클래스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우리가 그 SQL 데이터베이스 클래스는 드라이버 레벨에 해당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SQL 클래스는 일단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SQL 쿼리 클래스는 SQL API 레이어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는 데이터베이스 관련 모델들은 사용자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데이터를 보여주거나 할 때 사용되는 인터페이스 레이어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레이어에 해당되는 데이터 관련된 모델로서는 SQL 쿼리 모델이 있고요. SQL 테이블 모델과 SQL 릴레이션 테이블 모델의 세 가지 클래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모델들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모델 뷰 구조를 이용해서 뭐 리스트 뷰라든가 테이블 뷰 같은 클래스에 쉽게 우리가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클래스를 보게 되면 SQL 쿼리 모델 같은 경우는 이미 그 SQL 질의 기초해준 읽기 전용 모델이 되고요. 테이블 모델은 단일 테이블 모델이 되고요. 릴레이션 테이블 모델 같은 경우에는 관계형 데이터인 어떤 외부 키를 지원하는 테이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테이블 모델들은 앱스트랙트 아이템 모델을 상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 뷰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모델이 바로 있게 되고 SQL 쿼리 모델과 테이블 모델, 그 다음에 SQL 릴레이션 테이블 모델이 이런 식으로 상속을 받는 상속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SQL 쿼리 모델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SQL 쿼리 결과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표현만 해주는 읽기 전용 모델을 제공하고 있고요. SQL문을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고수준의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쿼리 결과를 검색할 수 있는 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QL 테이블 모델은 어떤 단일 테이블 베이스에서 테이블을 수정할 수 있는 테이블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QL 릴레이션 테이블 모델은 우리가 외부 키를 지원을 하는 단일 베이스의 그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편집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예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제일 먼저 create connection이라는 곳에서는 우리가 그 앞에서 봤던 그 드라이버 레벨인 그 SQL 데이터베이스 클래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생성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QSQLite를 이용을 해서 메모리에다가 간단하게 데이터를 우리가 생성을 하는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QT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간단한 데이터, 많은 양이 아닌 간단한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우리가 사용하게 될 때는요, 다음과 같은 것을 그 코드 똑같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정의를 하시고 데이터베이스를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QSQL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면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지정하는 메소드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 SQL 쿼리 클래스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아까 앞에서 봤던 SQL API 레이어에 유치를 하게 되고요. 다음과 같이 테이블을 생성을 해서 이 데이터를 집어넣는 우리가 쿼리를 날려서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집어넣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 create connection을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그 데이터베이스에다가 값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SQL 쿼리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을 가져와서 사용자한테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SQL 쿼리 모델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그 SQL문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select person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오는데요. person은 우리가 앞에서 쿼리에서 person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가 넣었던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모델에다가 데이터 모델 뒤에 보시게 되면 헤더가 있게 되는데 헤더를 설정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아이디를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first name을 쓰고 뒤에 last name을 써서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모델에 보이는 이러한 헤더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에 보시면 그 QAbstract 아이템 뷰에 보시면 그 모델을 지정하는 게 set 모델링을 이용해서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그냥 모델을 생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SQL 모델을 SQL 쿼리 모델을 지정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를 그냥 이런 식으로 바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테이블 뷰에 뭐 윈도우 타이틀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지정을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사용자한테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봤고요. 큐티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클래스들과 모델을 사용하는 것을 봤고요. 마지막으로 예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집어넣고 사용자한테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